조국 혁신당 창당한 지 11일 지났습니다. 네. 창당의 이유와 배경 설명해 주시다면. 예, 제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한 2년이 지났는데 2년을 쭉 지켜보다 보니까 윤석열 정권의 그 무능함, 무책임함, 무도함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근본 토대와 기둥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가 저 개인이 국회의원이 한 명이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돌풍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각종 여론조사에서 비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옵니다. 네네.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째는 지난 2년간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분과 분노가 켜켜이 쌓여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나와서 윤석열 정권의 비리와 실정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정면에서 나서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1차적으로는 속이 시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 국민들의 울분을 풀어준다는 측면 외에 민생과 복지가 중시되는 선진형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정책 비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측면이 동시에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이 아주 놀라울 그런 지지를 보여주고 안녕하십니까, 라온입니다. 오늘은 총선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조국 혁신당의 파급력의 여파와 그 현상의 원인을 대충이나마 예상할 수 있는 조국의 DK 눈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실정이 2년째 반복되고 있으며 보수 내에서도 독재라는 표현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사태이죠. 그나마 지금은 공천 때문에 그 비판을 하던 이들은 어느새 사라졌으며 집권을 위해 이용하였던 3, 4선 소위 중진들도 자신의 의견과 조금이라도 반대를 보이면 모두 날려버린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조국은 이런 사태의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 다음으로 많은 비판과 욕을 먹은 인물입니다. 조국은 이 정권을 탄생시킨 인물로 문재인 대통령 다음으로 많은 비판과 욕을 먹은 인물입니다. 그는 책에서 윤 정권이 탄생의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의 자신의 역할과 결과적 실수를, 당시의 상황과 자신의 소신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지난 정권의 하나의 연대기라 하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니까. 언론을 통하여 누구나 알고 있지만 법무장관에 임명되는 순간부터 윤석열은 작심하고 그의 사회적 지위와 집안, 아내, 딸의 인생까지 소위 아작을 내버립니다. 그 정당성은 바라보는 시선에 의하여 다를 수 있겠으나 김건희 주식 문제, 명품백 수수 문제 등은 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아직은 잘 막고 있는 상태이죠. 본문에는 조국은 자신의 실수와 그동안 추구해온 정치적 이상과 그 속에서 느꼈던 여러 생각들이 담겨 있으며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려 지옥의 맛을 보게 한 윤석열에 대한 사적 복수심보다는 결과적으로 적이지만 자신이 최선이라고 믿었던 결정들이 결과가 최악이었다는 것에 대한 자책의 목소리가 더 많은 느낌을 책을 읽는 동안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 예측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그 정치를 행하는 이들은 인간입니다. 물론 북한처럼 독재자의 결정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 이상 정치 결과를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죠. 하지만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것도 정치의 영역에 속하며 국민들이 관심과 무관심의 차이가 여론을 형성할 것이며 아무리 거대 양당이라도 그들이 지상 최대의 목표이자 존재 요인 정권 창출과 대통령의 권좌에 누가 오르는가에 있어
이 여론은 선거의 투표로 이어지며 선거철에만 표를 구걸하며 고개를 숙이다 당선되고 나면 대가리 힘주고 금패치 달고 당당하게 국민의 손발이 되겠다던 개소리는 잊은 채 사회 기득권으로 자신의 사적 이익과 당의 이익, 주변 정치적 지원자들의 이권까지 챙겨주는 이중적 정치인들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으며 윤석열도 그 대표적 인물이라고 본문의 내용으로 짐작할 수 있으며 그 짐작은 그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조국은 책의 말미에 지금까지의 시련보다 더한 고통이 있더라도 전진할 것을 맹세합니다. 재판에 출석하며 조용히 야인으로 지내던 그가 지금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당을 창당하여 뜨거운 호응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기화는 조국 사태를 일으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죠. 박근혜 정권 탄핵의 스타로 떠오른 윤석열은 집권 후 무능할 뿐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무도한 일방적 국정 운영으로 집권의 최대 명분이었던 공정을 실현하기는커녕 흉내도 내지 못했죠. 이재명과 조국의 차이점은 명확합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정치적 과오를 남을 희생양 삼았지만 조국은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며 온갖 비난과 가정의 파탄까지도 이겨내며 정치판으로 더욱 성숙하고 강해져서 돌아온 것이죠. 형 정부에서 불공정의 문제를 포함한 국정을 주도할 당의 대표주자로 나온 한동훈도 이재명과 대립각을 세울 수는 있으나 구출된 그 임무는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녀와 다른 불공정의 문제도 가지고 있죠. 약점투성이며 재판에 끌려나가는 이재명은 현 정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구심점이 없으며 그러기에 제3지대론이 이번 총선의 하나의 축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제3지대 빅텐트론에서도 파벌 간 주도권 경쟁으로 대한 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비례 위성정당으로 의원수를 늘리겠다는 거대 양당의 꼼수가 또 발생하였고 이런 역겨운 현실 정치에 지치고 실망한 국민들이 조국 혁신당의 출연에 그나마 큰 기대와 지지를 보내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조국은 이미 공포하였듯 총선이 끝나면 민주당보다 더 높은 수위로 윤석열 정권과 타협 없는 투쟁에 나설 것이며 실제로 칼만 들지 않았지 자신의 개인적 명예 회복을 위한 복수와 정권의 실정에 관하여 목숨을 걸고 상대의 목을 따기 위해 정치인이 아닌 전장의 투사로 정치를 진행할 것임은 당연한 것입니다. 현 정권의 실정과 5년 임기 중 2년차의 중간평가의 의미에서의 총선 이후의 결과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사회 갈등을 조장하며 극한의 정치적 대결을 피하였으면 하는 작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은 적대와 혐오의 정치에 지쳐 있으며 윤석열의 일방적 국정 운영에 불안해하는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양극화의 정치가 필수라면 저는 현실 정치의 아픔까지도 받아들여야 하며 그 주도권 싸움이 진행되는 과정이 다소 힘들더라도 국민들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잘못된 제도나 법을 고치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며 그것이 정치라는 큰 틀이라면 사회적 공감대를 자연스럽게 얻기까지는 최소한의 사회적 타협과 양보가 필요할 테니까요. 그러기에 이번 총선에서의 인물의 선택이 중요한 것이고요. 정치는 보이지 않는 생물이지만 그 생물을 만들고 길들이는 이는 바로 우리들이
선택한 정치인들이며 지난번과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선거날 꼭 투표하러 가려고 합니다. 니케 눈물을 읽고 난 후 조국 혁신당의 뜨고 있는 현상과 비교하여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온이었습니다.